첫 번째, 지원 동기는 회사 칭찬보다 일하는 장면으로.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나요? 이 질문이 나오면 보통 회사 홈페이지에서 본 말을 꺼내게 돼요. 비전이 좋아서요. 성장 가능성이 보여서요. 맞는 말인데 면접관 입장에선 이미 많이 들은 말입니다. 조금 더 기억에 남으려면 회사 칭찬보다 내가 여기서 일하는 장면이 보여야 해요. 채용 공고 보러 왔다가 제 미래 업무 일지를 본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해왔던 경험이 이 역할 안에서 바로 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엉뚱한데 설득돼요. 그냥 회사가 좋아 보였다는 말이 아니라 이 일이 내 일처럼 느껴졌다는 뜻이거든요. 지원 동기는 회사를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일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한 단어 표현은 성격보다 기억되는 비유로. 본인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이 질문에 성실함입니다, 책임감입니다 라고 하면 무난해요. 그런데 무난한 답은 무난하게 지나갑니다. 이럴 때는 살짝 이상한 비유가 오히려 오래 남아요. 저는 멀티탭입니다. 여기저기 잘 연결되고 가끔 과부하도 오지만 대체로 쓸모는 많습니다. 다양한 사람과 업무를 연결하면서 일이 돌아가게 만드는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웃기지만 말이 됩니다. 연결도 되고 일도 받고 가끔 버거운 것도 인정하니까 사람이 보여요. 좋은 비유는 나를 멋있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억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동물 비유는 귀여움보다 일하는 방식으로. 본인을 동물로 비유하면요. 이 질문에 너무 멋진 동물을 고르면 오히려 뻔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사자입니다. 저는 독수리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면접 답변 책에서 나온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가면 좋아요. 저는 수달입니다. 겉으로는 둥둥 떠 있는 것 같은데 물밑에서는 계속 발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티 내지 않아도 필요한 일은 끝까지 굴러가게 만드는 편입니다. 귀여운데 성실해 보여요. 겉으로 요란하지 않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계속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남거든요. 비유는 멋진 동물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내 일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해소는 감정 배출에서 해결로.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나요? 이 질문에 너무 착한 답만 하면 약간 현실감이 없어요. 운동으로 풉니다. 명상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직장인은 가끔 회사 욕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회사 욕을 하고 다음날 그 욕의 원인을 고칩니다. 불편했던 감정에서 끝내기보다 왜 반복됐는지 찾아서 다음엔 덜 힘들게 만들려고 합니다. 뻔한데 솔직해요. 감정은 감정대로 풀고 결국 해결로 돌아오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스트레스를 잘 푸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 다음에 원인을 보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반복 업무는 버티는 게 아니라 개선 포인트를 찾는 것으로. 반복 업무가 많은데 괜찮으세요? 이 질문은 사실 버틸 수 있냐는 질문처럼 들려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답합니다. 네,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지만 조금 아쉽습니다. 반복 업무에서 진짜 좋은 사람은 오래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화가 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왜 이거를 사람이 하고 있지?가 보이거든요. 그때부터 제 특기가 발휘됩니다. 반복되는 일을 그냥 넘기기보다 줄이거나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찾습니다. 이 답은 조금 웃긴데 개선형 사람처럼 보여요. 반복 업무를 잘하는 사람은 묵묵히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반복 속에서 개선 포인트를 찾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빠른가 꼼꼼함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단계로. 본인은 빠른 편인가요? 꼼꼼한 편인가요? 둘 중 하나만 고르려 하면 답이 좁아져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속도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초아는 배달 의민족처럼 빠르게, 최종보는 엄마가 김치통 닫듯이 꼼꼼하게 갑니다. 초반에는 방향을 빨리 맞추고 마지막에는 실수 없이 닫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피식하게 되지만 바로 이해돼요. 초안은 빨리 공유하고 마지막은 빈틈없이 잠그겠다는 뜻이니까요. 일 잘하는 사람은 빠른 사람이냐 꼼꼼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언제 빨라야 하고 언제 꼼꼼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팀 역할은 존재감보다 안정감으로. 우리 팀에 들어오면 어떤 역할을 할 것 같나요? 이 질문에 너무 거창하게 말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팀의 핵심 인재가 되겠습니다. 분위기 메이커가 되겠습니다. 말은 좋은데 조금 힘이 들어가 있어요. 사무실 와이파이 같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평소엔 존재감이 크지 않은데 없어지면 다들 갑자기 불편해지는 사람이요. 제가 맡은 일이 조용히 잘 돌아가서 팀 전체 흐름이 끊기지 않게 만들고 싶습니다. 가볍게 웃기면서도 꽤 좋습니다. 운영형 인재, 안정감 있는 사람, 팀의 흐름을 받쳐주는 사람처럼 들리거든요. 좋은 팀원은 항상 튀는 사람이 아니라 없을 때 빈자리가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8번째, 어려운 사람은 성격보다 리스크 공유 방식으로. 같이 일하기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질문은 조심해야 해요. 자칫하면 뒷담화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성격을 공격하기보다 일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게 좋아요. 조용히 폭탄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작은 불꽃일 때 여기 불 났어요. 해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저도 문제가 작을 때 빨리 공유해서 팀이 같이 해결할 시간을 확보하는 편입니다. 조금 웃기지만 정확해요. 문제는 실수 자체가 아니라 리스크를 늦게 공유하는 거니까요. 같이 일하기 어려운 사람은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을 너무 늦게 꺼내는 사람입니다. 9번째, 단점은 약점보다 관리 방식까지. 본인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단점만 말하면 불안하고 장점처럼 포장하면 뻔합니다. 살짝 웃기게 말하면 방어감이 줄어요. 집중하면 너무 깊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가끔 메모장 정리하다가 인생 정리까지 갈 뻔합니다. 이 답이 좋은 이유는 단점이 보이는데 이상하게 밉지 않다는 거예요. 몰입형이라는 장점도 같이 보이고요. 여기에 한 문장만 붙이면 더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시작 전에 범위와 마감 기준을 먼저 적어두려고 합니다. 좋은 단점 답변은 약점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여주는 말입니다. 10번째, 야근 가능 여부는 체력보다 프로세스로. 야근 가능하세요? 이 질문에 무조건 가능합니다 라고만 하면 조금 위험해요. 열정은 있어 보이지만 계속 버티기만 할 사람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가능은 합니다. 근데 야근이 반복되면 제 다크서클보다 업무 구조 관리를 먼저 들어갑니다. 필요할 땐 책임지고 하되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원인과 프로세스를 같이 정리하려고 합니다. 웃긴데 건강한 답이에요. 무조건 못한다는 말도 아니고 무작정 버티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야근을 대하는 좋은 태도는 희생이 아니라 일이 계속 밀리는 이유를 같이 보는 겁니다. 11번째, 면접 후 첫 행동은 자기 반성으로. 면접 끝나고 가장 먼저 뭘 할 것 같나요? 보통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복귀하겠습니다. 정도를 떠올려요. 나쁘지 않은데 조금 딱딱합니다. 제가 한 말 중에 붙을만 했던 말과 집 가서 이불 찰 말을 나눠볼 것 같습니다. 좋았던 답은 다음에도 살리고 아쉬웠던 답은 바로 다시 정리해둘 것 같습니다. 웃기지만 태도가 좋아 보여요. 끝나고도 자기 말을 돌아보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남거든요. 복귀는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조금 더 나아지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12번째, 마지막 질문은 회사보다 팀에 일하는 방식으로.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 있나요? 이때 복지는 어떤가요? 야근은 맞나요?만 물으면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좋은 질문은 내가 이 팀에서 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줘야 합니다. 이 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일단 해보자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팀에 합류했을 때 어떤 속도와 방식으로 맞춰 일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조금 엉뚱한데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팀의 속도, 의사결정 방식,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한 번에 묻는 말이거든요. 마지막 질문은 회사를 떠보는 시간이 아니라 이 팀이 어떻게 일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